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방 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요사이 올해는 선거의 이슈가 많습니다. 3월 9일날 우리가 20대 대통령 선거도 했고요. 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한 정당이 있습니다. 무슨 당. 그러니까 그 무슨 당 하니까 이름이 기니까 아니 색깔만 보면 아니까 빨간 색깔이면 보수, 파란 색깔이면 진보, 뭐 요새 뭐 노란 색깔도 있습니다. 색깔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정당의 그 로고, 이름, 그 이름을 상문화제 글씨체를 만들었던가 그림을 도안을 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운이 있습니까? 운이 있죠. 우리나라는 한 로고 정당 이름이 그냥 많이 살아 있었던 게 한 15년, 17년 정도. 아니면 단명은 한 2개월, 3개월만 해도 바뀌어졌던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과연 당을 대표하는 로고가 어떤 것이 어떤 운명에 처했었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당별 로고, 우리가 로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이나 뭔저의 브랜드입니다. 정당 로고 하면 그 정당의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글자로는 옛날에 도안을 글씨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 라이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월드마크를 합니다. 그 월드마크를 하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림하고 글씨하고 엄쳐서도 요새는 엄쳐서 다 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각 상표나 그 브랜드 가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봐도 누가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알아들 수 있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거. 쉽고 간단해야 됩니다. 어떤 상표나 로고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게 뭐 이상 뭘 의미한가, 뭘 뜻하는가 이거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이 상표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다, 어디 거다를 빨리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소비자가 그걸 들여다보고 연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첫째, 정당이든 회사든 어떤 데는 뭐 자기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서 옆으로 글씨도 놓고 그림도 복잡하게 많이 로고를 만들어요. 자기 회사의 의미는 다 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지 모릅니다. 그걸 뜯어보고 연구 안 해요. 이 단체가 뭘 하는가 들여다보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불교에서 우리가 3년 하니까 이건 원 3개 탁 찍으면 이게 불교단체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성, 우리 삼각형 같은 거 보면 이거는 벤츠구나. 어디에 보면은 이렇게 오륜 마크처럼 있습니까? 그 올림픽 마크를 단 차가 이름이 뭐이죠? 아니, 올림픽 그런 그림이 위에가 2개고 밑에 5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륜 마크는. 근데 요거는 5개가 옆으로 가로로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인식했느냐? 오륜기에서, 올림픽 오륜기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오륜 마크가 있는 것은 무슨 차냐? 아니면 5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쉽잖아요. 많은 사람 전 세계인이 알아요. 아우디 다 합니다. 이렇게 그걸 5개가 의미를 뭘 하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벤츠의 삼각형 의미가 있죠. 근데 소비자는 인식을 안 한다. 벤츠 하면 유명하다. 브랜드 가치성이 좋다. 그냥 인식만 하면 되지 그걸 뭔 의미하는 건 소비자가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를 저기들은 품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이용하는 것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잖아요. 그 상품 한번 이용하는 소비자처럼 정치하는 사람이 정당 로고를 놓고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쉬운 얘기로 똑같은 안에 라면 들었는데 이걸 뭘 붙이고 뭐 이런 것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정당의
로고의 운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당별 그 로고 운명은 어떤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저 맨 처음에 보니까 어머 미국 공화당 마크입니다. 이거 코킬입니다. 미국 공화 리버펀트 파리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공화당 마크입니다. 공화당이 미국에 생긴 지는 1854년도 3월 20일 날 생겼으니까 거진 200년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라고 리버펀트 파리라고 한 것은 200년 넘었고요. 이렇게 그 공화당 마크로 브랜드로 이렇게 그 상표를 정당을 도안을 한 것은 1974년도 네스트라고 하는 만화가가 도안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니까 1668년인가 뭐 이 정도 오랜 시간 똑같이 변함이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미국 민주당입니다. 양당이니까 데모크라틱 파리 하는데 데모크라틱 파리는 민주당이 1828년도니까 공화당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는 요건 뭐 말이냐 당나귀입니다. 돈끼. 우리가 돈끼호텔 하는데 바로 그 돈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70년 토머스라는 거 이것도 만화가가 도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쓰니까 또 왜 이 의미는 영리하고 용기 있고 겸손성. 이 당나귀는 동끼라고 하는 것은 풀이를 하면 멍청이란 뜻입니다. 멍청이. 그러니까 멍청하다가 모자리다 어리석다가 아니고 멍청하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지 사는지는 몰라도 충성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당나귀가 굉장히 영리하고 그저 뭐 하나 시키면 계속 열심히 잘한답니다. 꾸준히. 그래서 조만하니까 말도 아니고 그래도 그때 당시는 자동차 전에는 말보다가 모든 짐이나 사람이 타고 다니는 유용하게 이끌었던 것이 이 돈끼 당나귀였답니다. 그 당나귀 표시를 했고요. 우에는 코끼리입니다. 그 공화당은 그러니까 공화당은 코끼리로서 위험 있고 전장코 의지도 강하고 좋은데 제일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림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있는 것이 코끼리는 오른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나귀는 왼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서로 앞으로 갖다 놓으면 저 마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땐 예를 들어 선거 때 경쟁입니다. 코끼리 앞에 당나귀를 갖다 놓으면 서로 마주 보게 되죠. 서로 마주 보게 되는 건 선거 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 선거 때를 의미하면서도 서로 마주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경쟁하는 거죠. 아니요. 서로 마주 보면 코끼리는 당나귀 뒤를 지켜주고 당나귀는 코끼리 뒤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정권을 잡고 민주당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민주당 뒤로 가 있죠. 뒤로 가면은 뒤에서 꽁지가 맞다니까 바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지켜줍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거는 거기도 보수당의 표시입니다. 이 빨간 것도 보수당의 표시인데 왜 파란 거는 진보당의 표시에 민주당에 그걸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로 보면 위에 코끼리는 별이 위에 3개입니다. 쉽게. 그때 밑에 당나귀는 별이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학적으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양입니다. 음양, 밤낮, 남녀. 그러니까 정당별에 서로 둘이 앞으로 끌고 뒤로 깎고 전처가 우리가 그 지하철이 이렇게도 가고 돌지 않아져. 그것도 이렇게도 옵니다.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경쟁 선거 때는 경쟁했다가 예를 들어서 지면은 딴지 걸는 게 아니고 적극적 도와줍니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전철처럼 앞뒤를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도안 이름 자체는 근200년씩이고 그림 자체 도안한 건 벌써 그것도 한 170년 넘었습니다. 근데 코끼리 모르는 사람 없고 당나귀 모르는 사람 없죠. 절대 변행할 수도 없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된 정당별 로고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거 공산당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당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기 그 밑에 빨간 기가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있는 게 낫이고 하나는 망치입니다. 커뮤니스트 펄이 공산당은 전체 다 전 세계적 공산당은 똑같습니다. 이 마크가. 그러니까 그 커뮤니스트 펄이 하는데 미국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있는데 오해컵 그림처럼 미국 공산당은 로고가 빨간 건데 밑에가 톱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낫 대신 톱니가 그려져 있는 것을. 미국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1919년도니까 엄청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이 생겼을 때 생겼어요. 급진적인 발상, 진실 등 정치하는데 뭐 중간에도 탄압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당원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커뮤니스트 USA고 중국은 커뮤니스트 차이나입니다. 이 중국에 있는 지금 빨간 데 있는 게 그 중국 공산당인데요. 베트남, 라오스, 북한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는 전체 다 이 마크를 씁니다. 똑같은 거. 이게 소련서 발생이 됐어요. 1921년도니까 벌써 101년이 돼 있네요. 이것을 도안했는데. 그래서 빨간 깃발에 구석에 갖다 중앙에 갖다 나라별 그게 틀리더라도 마크만은 공산당이 똑같고 이게 똑같은 게 벌써 1921년도니까 101년 동안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당별 보면 우리나라도 보수 진영은 확고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보수 진영의 그 정당별 그 로고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거 자유당. 그때가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1951년도 12월 17일을 만들어서 1963년도 2월 25일 날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보수주의, 반공주의. 그때 당수가 이승만이었고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국을 이끌었고 이것도 큰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전체 다를 팔을 벌리고 만세를 부르는 현상과 같고요. 다른데 다 소통한다고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을 가려져 있고요. 안에는 서로 이 조그만 동서남북을 잘 지켜서 살핀다고 해서 안에는 안구 눈 모양이고 또 팔을 벌려서 만세를 부르는 것과 같은 현상을 도안을 했습니다. 도안을 누가 했는지는 잘 짐작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옆에 보면 황소가 그려져 있는 민주공화당입니다. 그 자유당이 12년을 했습니다. 1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당이 5.16 쿠데타를 그때 당시 혁명이라고 했어요. 5.16 쿠데타 이래서 박정희 소장이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다가 안 되고 예편하면서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민주공화당입니다. 만들어서 안에다가 이것을 도안을 한 것은 고인 대신 김종필 씨가 도안을 했다고 합니다. 의미는 보수주의고 국가주의다. 그래서 앞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코끼리하고 공화당 코끼리하고 민주당의 당나귀를 본을 받지 않나. 한국은 소가 힘이 있고 일 잘하고 그때 지금은 뭐 소가 언해서 많은 식육으로 키웁니다. 일꾼으로 안 키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소가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고기용으로 키운 게 아니라 농사용으로 키웠습니다. 소 없으면 시골 농사 절대 못 지었잖아요. 그때 당시 소를 의미한 건 아마 미국의 공산당하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의미를 따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가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건 유엔 표시입니다. 이게 그 평화의 표시, 비둘기 날아가는 표시가 없고 쌀과 목 모양과 같습니다만 이게 군인들이니까 그런지만 여러분 예비군 마크 보면 저런 거 있잖아요. 안에 뭐 쓰켰고 그때 당시엔 저렇게 많이들 도안을 했어요. 뭐 회사도 저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해서 자주민주 이렇게 해서 의미를 누가 봐도 좀 쉽게 그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황소만 딸랑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 2월 2일 날 민주공화당이 창당돼서 80년 10월 27일, 79년 10월 11일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서 그 다음 해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 도안은 김종필 씨가 도안을 했다고 그러고 이 당명은 이 로고는 17년을 국민들 속에 있고 17살 돼서 이 당명은 스스로 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민주정의당입니다. 말도 많고 탈이 맞던 전두환 씨가 연결돼서 창당을 만들어서 1981년도 1월 5일서부터 1990년 1월 22일까지 만들었던 민주정의당, 민정당 했죠. 그때 당시에 당수는 전두환 씨였고 대통령도 전두환 씨가 됐고 좀 지나다가 노태우 씨도 민정당 그 당명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민주정의당 이 로고 마크는 9년의 생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민주정의당 다음에 당을 저희가 한번 다시 또 넘겨서 보겠습니다. 민주정의당을 했을 때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국회가 지금처럼 됐습니다. 여소야대가 됐어요. 여소야대가 되니까 국정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3김해서 밖에서 당이 분류가 돼 있었었는데 노태우가 어떤 머리를 써서 김영삼하고 김종필하고 물밀 작업을 해서 3당이 합당을 했어요. 그때 진짜 제야에 있던 진보 세력들도 많이 놀랬죠. 와, 이럴 수가 있느냐. 김영삼 씨가 진보였다가 보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래서 그 합당을 해가지고 이름을 민주자유당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1월 22일 날 만들어가지고, 삼김이 아닙니다.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를 민주자유당 만들어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고 이 민주자유당 그 깃발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자유당 운명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신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신한국당 만들어서 그때 당시 신한국당
민주자유당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로 선임돼서 나갔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 신한국당 만들었댔어요. 95년도 만들어서 97년도 없으니까 2년 동안 신한국당이라서 이러고 썼고 또 신한국당 이름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민주자유당이나 신한국당이나 뭐 이런 로고를 들여다보면 저걸 뭘 의미를 하는 건지 눈에 탁 선명하게 뭘 뜻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들은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선거 때 당이 하나가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 자꾸 바꾸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실패했다가 됐다가 실패했다가 한 번도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년 동안 신한국당이 있은 다음에 한나라당이라고 이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거에도 점 찍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뉴 한나라당 해서 이걸 창당을 97년도 11월 20일을 해서 2012년 2월 13일까지 해서 이회창 씨가 전번에 2번 실패 후에 한나라 창당을 했던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이 한나라당 이름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다음에 그 당명 로고 당이 바뀌었던 것을 한번 짚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바뀌어서 새누리당으로 그 박근혜가 대표로 있으면서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을 때 여기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 새누리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취급했던 어떤 종교단체 요새 뭐 거지만 뭐 했던 신천지와 비슷한 뭐 이런 계통에서 하늘에 공안하고 하나님하고 무언 관계의 새누리 이것은 개신교에서 쓰는 단어다.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마크 자체가 저거 입술이냐 아니면 병기 모양이다. 뭐 별 얘기 없고 그러니까 호색가들이 별 이상한 걸 갖다가 붙여서 뭐 어떤 이는 뭐 사람의 엉덩이처럼 생겼다. 별 모양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 그러니까 봤을 때 뭐 의미가 정확하지 못하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큰 이름이 없으니까 그대로 묻어 넘어갔어요. 호색가들이 이야기만 있었는데 뭐 그때 그 들고 지나가지고 여야의 어떤 뭐 큰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새누리당 이 마크하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고 탄핵이 되니까 바로 새누리당하고 이 마크가 다시 부각이 됐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뭐 취임할 때 그 오방랑 걸어놓은 게 그 청와대 앞에 했으니까 우리가 동네 어귀 선앙당이라고 보는 거죠. 선앙당에 옷에 그 주머니 달아놓고 이게 어딘지 모르고 민속신앙에서 내려왔던 고유적인 신앙적인 문제죠. 그게 나중에 보니 탄핵할 때 뒤에 보니까 최순실 씨 문제가 있었고 하니까 이런 계통에서 있으니까 아마 저기 개신교나 그런 계통에서 나온 어떤 모양새고 새누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나. 글쎄 그것 때문에 끝까지 대통령은 됐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지 않느냐. 그럼 뭐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지금 또 저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가 뭐 없어졌으니까 그거 머리 아프고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생각할 건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너무 급조해서 만든 그런 풍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후에 바뀌어진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서 2017년 2월 13일 해서 2월 17일 날 20년 2월 17일 날 끝났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그 대표로 황교안 씨가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황교안 씨가 해서
그때 대통령 나왔던 홍준표 씨도 실패되고, 여기에 보면 로고가 저기 뭡니까? 로고가 바로 우리가 봉송할 때 올림픽 대회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전국 체육 때 봉송할 때 봉송구 횃불 있잖아요. 횃불. 저기 횃불이거든요. 엄격히 있다 보면 횃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횃불은 어떤 데 비키십니까? 어두웠을 때 비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두운 것은 우리가 밤에 한 번만 있지 낮에는 횃불이 필요 없습니다. 꺼요. 불의 표시는 꺼진다 로고에는 안 써야 됩니다. 필요할 땐 껐다가 안 필요할 땐 껐다가 필요할 땐 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저 횃불처럼 어두운 길에 우리는 빛을 밝혀서 그 단순한 거죠. 왜 하나만 보면 둘을 못 봐요? 아마 저희들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자기들 얼굴이잖아요. 로고 색깔 로고는 자기 당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보면은 횃불인데 의미도 묵하고, 그래서 쉽게 꺼졌는지 모릅니다. 3년 만에 꺼졌고요. 그 후에 해 있었던 게 지금처럼 지방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전패했지 않습니까? 하고 하니까 뭘 했냐면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년 7월 17일부터 20년 9월 7일까지 7달 동안 운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맡아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하면 우리가 앞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잘못됐죠. 미래는 지금이 아니고 후에 통합을 하겠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미래당하고는 틀립니다. 미래통합당. 그 이름 붙이는 것 자체도 너무 얍삽하게 버렸고, 또 그 위에는 사람이 모양이 이렇게 품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왜 정치인들이 정치 안 품에 국민들이 품겨 있어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국민들이 정치인들 품에 안 앉혀야죠. 정치인들 그 국민을 품에 있으면 지멋대로 주무르게. 이것들 자체부터가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뒤에 참모하고 연구하는, 무슨 연구하는 기관도 둔다며. 무슨 여의도 연구소 무슨 연구소 앉아가지고 하다못해 연구소 제일 먼저가 이름, 이미지 마크잖아요. 브랜드잖아요. 그걸 저렇게도 못합니까? 앞으로는 정당을 한번 하자면 가볍지 않게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저희가 얘기할 땐 이미지나 브랜드에 대한 무슨 가치성을 논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쉬운 얘기로. 하다못해 천년기념물로 있는 게 요새 뭐가 있나? 천년기념물이. 수달도 천년기념물이네. 우리나라 반달곤도 그거네. 그럼 우리나라 반달곤, 중국은 팬덤, 무슨 곰이 그게. 우리는 반달곰을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의 당명 로고를 만들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줬으면 합니다만. 그럼 다음에 지금을 있는 국민의힘 로고 마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이 만든 2020년 2월 7일에 만들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국민의 띄고 힘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 했으니까 우리는 국민의 띄고 힘이 아니고 국민의 힘을 한 군데 붙인 거다. 뭐 이렇게 그때 어거진지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2020년 이거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이유가 저기 사각에 있는 이게 빨간 게 상자잖아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얘기를 많이 했을 때, 호색가들이 얘기할 때 국민의 힘이라는 거하고 빨간 상자
하고 이게 전체다가 일본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러냐면 빨간 삼각이 정사각형 빨간 상자입니다. 이 정사각형은 일본의 그 보수당 언론기관, 언론 매체에서 있는 로고 마크가 저거와 똑같은데 정사각형이가 직사각형입니다. 긴 직사각형. 이때 국민의 하는 것은 지금 일본에 있는 보수 당들에서 자기들이 그 캐치프레이로 쓰는 이름이 그 일본 말은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해석을 하면 국민의힘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색해서 맡겼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거 지금 사각 정사각형 있는 걸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은 원으로 보여요. 사각이 아니라 원으로 보이니까 일본의 뜯기를 형상을 한 거다. 그 또 빨리 돌면은 옆에 빗살무늬처럼 도니까 일본이 전쟁터에 나가서 동원하는 그 말썽 먼 길 그거를 뜻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뭐 여대 야소니까 얼마 힘이 없으니까 그냥 호색가들이 입에 좀 오르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거 의미가 뭐냐고 봅니까? 미음이잖아요. 앞에 네모니까 기억하는 국민이라는 기억하고 밑에다 국민이라고 하는 니은자 기억 니은을 두 개를 엄쳐놓으면 사각이 되고 그리고 전체 다 상자 네모 모양은 국민의 미음자를 해서 막 글쎄 그게 우리니까 그렇게 됐지만 미국 사람이나 세계 사람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런 의미를 그걸 두겠다냐고요. 그게 그거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건데 아무 무의미한 현상. 그렇든 어쨌든 간에 지금 대표는 이준석이고 이 로고나 이 마크 가지고 대통령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로고야 로 힘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봅니다. 대통령을 한 번을 낸 로고가 마크인데. 근데 보통 앞으로 또 대통령을 만들었던 로고 마크도 계속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왜? 다음 차 대통령이 돼도 바뀌어지고요. 또 다음 차 대통령이 바톤을 못 받았을 때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이 로고와 이 마크가 앞으로 얼마 정도 지속이 되느냐는 것도 관심입니다. 미국처럼 이게 몇 수십 년 가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오래 간 게 17년이잖아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혼자 계속 근영 동안 했으니까 그걸 썼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번 바뀌어주면 그거 바뀌어서 다른 대통령이 그 당면 그 로고를 썼던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노태우,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노태우 대통령이 돼도 끝나기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월 1일날 대통령, 요번에 지방의회 선거 때 승패하고, 또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때 있는 1년 반 남았네. 정확히 1년 반 후에 그 전국 국회의원 선거 때에 어떤 승패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다시 연결되냐. 앞으로 한 달 후가 되느냐, 2년 후가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마감이 되는 5년 후에 다른 대통령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1개월 후냐, 2년 후냐, 아니면 6년 후에까지 이 국민의힘이 연결되나 하는 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게 어떤 마크, 어떤 로고가 고정적인 한국의 보수가 되고 고정적인 한국의 진보의 로고가 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거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이 로고로 국회의원을 몇 월 당선시키고 또 지방의원들을 몇 월 당선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보수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진보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작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민주당이 시작이 됐습니다. 1955년도에 9월달에 창당해서 해산이 1965년도 5월 3일까지를 지속을 했습니다. 이때는 장면씨, 정일영 씨가 민주당을 창단해서 이끌어 오다가 4.19 혁명 이후에 소멸이 됐죠. 그 뒤에는 당명을 이제 신민당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 2월 7일 날 그 정당을 창단해서 1980년 10월 27일 13년 동안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는 총재 유진호 씨, 김영삼 씨, 이때 당시는 김영삼, 김대중 씨가 같이 한 군데 있었고 신민당 창단돼서 유진호, 김영삼 씨가 당수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씨가 나와서 뭐 낙선도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이 당명이 13년도 지속이 되었고 그 진보에는 김대중, 김영삼이 양대 산맥이 흘렀습니다.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민정당인 노태우, 김종필 씨하고 3당 합당해서 헤어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씨가 평화민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했을 때 당명이 평화민주당이고 1987년도 10월 28일 해서 91년도 9월 16일까지 지속이 되었고요. 대표는 김대중 씨였고 그때도 김대중 씨는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이 또 만들어졌죠. 그때는 김영삼 씨도 나오고 김대중 씨도 나왔다가 이제 서로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당의 합당을 그 김영삼 씨, 노태우 씨, 김종필 씨가 한 후에 민주당 그냥 앞뒤를 다 띄어서 그냥 민주당이라는 걸 창당을 했습니다. 김대중 씨하고 이기택 씨, 이기택인 거진다 김영삼 씨 계열이었는데 김영삼 씨가 여당의 노태우 씨하고 합당을 하니까 우리는 그쪽에는 합당을 갖지 못하겠다고 나머지 민주 세력하고 진보 세력이 하고 김대중 씨가 엄쳐서 만든 게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또 4년 후에 국민회의라고 해서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9월 11일 날 만들어서 2000년 1월 20일까지 지속이 됐습니다만 그때 총재가 김대중 씨고 새정치 국민연합회 그 로고하고 마크는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을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1년 1월 20일 해서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이 연결돼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는데 이때에는 당수가 하나갑시였어요.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던 하나당.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로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로 됐으니까 진보 세력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분이 좀 생겨서 새천년 민주당이 이제 하나갑시가 대표가 되고 따로 지금 노무현 계열은 당을 하나 만들었던 해입니다. 그럼 다시 다음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봤을 때 열린우리당 해가지고 정세균 씨가 대표가 되고 대통령을 노무현 씨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요 열린우리당도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된 후에 노무현 씨를 탄핵을 새천년 민주당하고 그 보수 세력하고 같이 탄핵을 신청을 했던 그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선거를 했을 때 정동영 씨가 나왔을 때 손학규가 대표로 하고
대통합민주당, 민주신당이란 것도 만들었고 통합민주당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해서 정동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을 하고요. 낙선을 한 후에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거 하고 통합민주당이라는 걸 하고 창당해서 대표가 손학규, 박상천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한번 대통령이 떨어지고 안 되면 이렇게 안에 내분이 생겨서 또 당을 만들었다 흐트러졌다 깨어졌다가 하는 분석입니다. 통합신민주당은요 정당 사상 최고 짧을 겁니다. 손학규하고 박상천 씨하고 서로 어울려서 통합민주당을 만들어서 2008년도 2월 25일에 만들어서 7월 6일날 없어졌으니까 5달이 채 안 됩니다. 4개월 한 30일, 3, 40, 100, 한 150일 동안만 뭐 제대로 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한 5개월 후에 만들어진 정당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이 있었는데 민주통합당 해서 2011년도 12월 16일 만들어서 2010년 13년도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2년이네요. 그때 김한길 씨가 대표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만들어서 2013년도 5월 4일서부터 2014년도 3월 26일 때, 요때 당시가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실패를 했던 때가 되겠습니다. 어수선한 때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이제 2014년도 2월 17일 만들어서 2014년도 3월 26일 요거는 한 달도 채 못 됐네. 안철수 씨가 만들었던 거. 그 후에 저희가 지금 전번에 대통령이 됐던 분, 노무현 대통령 됐던 당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 3월 26일 날 만들어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출연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정확히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 해서 마크하고 로고 글씨하고를 손혜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면서 목포의 무슨 거리에 무슨 투기 의혹 때문에 민주당에서 출당 다 하고 전번 국회의원 선거 때 낙선한 손혜원 씨가 이걸 직접적으로 그의 분이 이거 광고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로고로 5년을 대통령 하시고 이 로고를 달고 이재명 씨가 이번 대통령 20대 대통령에서 낙선을 한 고비가 있습니다. 지금 낙선해가 다시 이제 조금 있다가 6월 1일 날 지방회 선거 때까지도 이것을 지속을 합니다. 가년 앞으로 2년 후에 요새 민주당에도 내분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성희롱 문제로 굉장히들 말이 많은데 앞으로 1년 반 후에 정기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때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로고를 가지고 지속을 할런지 이 이름 가지고 지속을 할런지도 궁금하고 그때 또 선거 치른 뒤에 또 이게 바뀌어질런지 이 더불어민주당의 운명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간판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로 날락하는 건데 앞에 간판은 이름표만 붙였다 뗐다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좌파 우파 이러고 말잖아요. 좌파 우파나 보수나 진보가 맞습니다만은 좌파 우파를 했을 때 사상 개념이에요. 이념 개념이라고. 이념 개념. 보수 진보를 했을 때는 그 똑같은 사상이나 이념 개념입니다만 서로 세력이 주관하는 다툼, 길 방향을 얘기하지 극단적인 좌파 우파 하는 건 극단적인 현상을 나타내요.
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고 하니까 좌파 우파 거다 극우 극좌 점점점 그게 옛날에 반공 반첩서 있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대 지금 국민의당 이것도 해석이 저기 위에 마크가 이렇게 네모가 졌는데 그게 민주라 해서 미음자를 썼다. 그래.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간단하네. 민주하니까 미음자. 미음자이게 민주라 미음자네. 뭐 그런 무소속도 미음자게. 그래서 크나큰 의미도 없고요. 앞으로 백년지 대계를 이루자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수정을 뭐 더불어민주당 이름 좋습니다만 앞에 그림 마크만큼은 좀 수정을 해서 국민들 인식에 딱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안 좋겠나 이런 현상이 됩니다.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 윤호중 씨가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너의 운명은 대체 연구할 것이냐 아니냐. 그럼 다른 정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정당은 뭐 저희가 45개 정당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이번에 그 의회 지방에 있던 정의당이 좀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노란 표시에 저기 캐셔마크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뜻도 있고 요점을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뭔가 꼭 찝는다는 뜻, 여기를 지정한다는 것, 여기를 지시 준다는 것 굉장히 너무 유하고 부드럽지 못하지 않느냐. 2012년 10월 달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여영국 대표가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많은 유권자 후보를 이번 내지 못했고 대통령 선거 때 20대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일 젊은 나이 여성 대표로 있는 신재 대표가 있는 기본소득당 이번에 전국 시도 대표 보궐선거에 많은 분들을 내보냈어요. 젊은이들이 뭐 지금 자기들이 당선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험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기본소득당에서 있는 게 이 이미지 자체 마크도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하면 뭔가 브랜드 이미지가 영원히 확 인식이 될 수 있는 거 획기한 거 쉬우면서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대 대통령 때 당선 뭐 가능성 없는데 모든 국민한테 1억씩 막 주군다.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전엔 공짜라면 좋아하고 뭐 이랬으니 참 많이 인식 바뀌었죠. 한 50년 전에 뭐 1억 다 준다면 무조건 그 사람 대통령 됐을 텐데 그분 알죠. 그러니까 허경영 씨. 근데 그 만침 원하는 거 만침표도 맞받았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로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했었는데, 그죠? 밭길질 하는 거. 밭길질 하는 것은, 밭길질 하는 건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쳐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들은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밀어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까, 저희한테 댓글을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부정부패 불의,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 물러가라고 내친다는 의미입니다.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부분에서 내칩니다. 국민이 5,100 명인데 거기 하나하나 골라서 축구공 치듯이 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전번 대통령 때 아주 아쉬운 거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어퍼컷을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재명 씨가 저거 밭길질을 하더라고요. 그 밭길질을 하길래 뭐 저거 안 되는데 그랬더니까 그것도 자기가 뭐 물리친 그런 거 물리친다 하는 허경영 씨가 되고 그거 내가 내 트레드마크인데 내가 로열티 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를 하더라고요. 뭐 그 신청은 안 했을 겁니다만은 그렇듯이 그래서 내가 자 요새 20만 표 친 것도 저거 밭길질을 안 했으면 앉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편이라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주는 그러면 저게 윤석열 씨는 어퍼컷을 맞으면요
중체 맞으면 바로 다운됩니다. 바퀴질해서 머리 쳐서 다운되는 거 없어요. 어퍼컷은 치면 복부를 바로 치면 맞으면 다운돼. 기절해요. 그래서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보는데 요새 제일 국민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저희한테 전화해서 스님 요번에 허경영 씨는 왜 전번 국회의원 때 여성 의원들 157명인가 전체에서 20% 배당해서 그 선관에서 8억인가 9억에 보상받았다며. 요번엔 내놔도 돈 안 준다니까 안 나간 겁니다.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이상하리만큼 지방의회는 누가 하나 안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한 사람도.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기대는 안 하는데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대통령 선거 왜 국회의원 선거 왜 지방자치 등에 짜조름한 거는 절대 손을 안 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만날 보이던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냥 지나치다가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일까 궁금하다듯이 아마 궁금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국가혁명당 허경영 씨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수나 진보에 흐르는 정당들을 봤습니다. 100여 년이 안 됐는데 보수에는 그 로고나 그 간판 이게 바뀌어진 게가 10번째입니다. 국민의당까지. 그리고 진보에는 패배를 많이 했으니까 진보에는 더불어민주당까지가 12번이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긴 게 13년, 17년 이러니까요. 미국에 대해서 160년, 170년에 대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정당 하나 만들고 이미 이 정당이 끝까지 가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미지에 맞는 어떤 로고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엄청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의 브랜드입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 상품 판례에 밖에다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오래 저도 이게도 그걸 오래 끌고 끝에까지 가면은 모든 일에서 이 상품 이거 한번 써볼까 하는 상품이 되듯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로고, 마크, 이름 본다서라도 우리나라의 정당의 운명도 여러분들 정치인들 농간에서 있었다 없어졌다 값어치 없는 그런 무게 없는 정당이 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기원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국민의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 운명이 어느 정도 가느냐 시한부 생명이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여러분들 관심급 누가 이 마크를 당선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마크의 생명과 그 마크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 흥미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